자, 을사년 신수 9번째 정화일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을사년 절입일 2025년 양력 2월 3일 월요일이고요. 개묘일에 입춘이 됩니다. 시간은 23시 10분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정화일간 갑진년 흐름부터 해가지고 살짝씩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천간에 간목 정인이 떴죠. 정인에 해당하는 일반 문서적인 부분, 그걸 준비하는 거죠. 공부하고 준비하고 씨 뿌리고 뿌린 대로 거둬야 되니까 준비해야 할 게 많은 시기, 이런 게 됩니다. 목다화식 또는 모광화식 우려가 좀 있어요. 이게 간목이 왔다고 해가지고 정화를 바로 생조하는 게 아니라 이 정화가 간목을 끌어올 수 있어야 돼요. 간목을 끌어올 수 있어야 한다. 어쨌거나 이 간목이 정화를 생조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정화가 많이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진토라고 하는 상관, 쇠지에 해당하는 상관, 요 부분이 정화를 또 많이 설기를 시키죠. 설기. 그러니까 정인으로 어떤 기회가 왔어요. 문서라든지 새롭게 시작을 했다라든지, 그러니까 다양하게 기회가 왔는데 이 상관으로 기운이 설기 당하는 거죠. 기운이 이제 설기 당하면서 정화가 이 진토로 인해서 얼마나 자기의 정체성, 본분을 지키느냐, 요게 이제 키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갑진년의 제일 중요한 화두는 일단 안정적으로 시작을 하느냐. 이 인성이라는 게 잘 발달이 되고 쓴다고 하면은 이제 시작부터 잘 가르쳐줄 선생님이나 도와줄 사람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따라오는 것이 되는 거죠. 인성이라고 하는 게 이 정화를 생조한다는 거는 내가 시작할 때부터 도움을 받는 거잖아요. 문서적인 혜택이랄지 준비할 게 많은데 이 많은 시기에 이제 나를 도와주는 부모님 같은 사람, 투자해주는 사람, 뭐 이런 거니까 그런 덕이 따라와줘야 갑진년이 그나마 할만한 거지, 무조건 이 정인이 와가지고 정화를 다 도와주는 거는 아닙니다. 또는 도와준다 하더라도 이 정화가 다 간목을 알아볼까요? 정인이라고 해서? 절대 아니겠죠? 간목을 알아보는 정화도 있을 것이고, 알아보지 못한 정화는 일단은 이 상관으로 기운을 설기하느라 바쁘죠. 여기저기 사건 터지고 상황들이 이렇게 좀 널브러져 있는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결정을 해야 하는가, 이거를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 다양하게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그런 때라고 할 수가 있겠죠. 갑진년. 그리고 또 쇠지는 기운을 이제 점점 소모하는 때가 됩니다. 기운이 쇠진되고 있다, 쇠잔해지고 있다, 일간을 설기하는 부분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고요. 상관경관의 키워드를 또 갖고 있습니다. 상관경관의 키워드. 그러니까 상관 자체에 이게 임수 정관의 임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다양하게 뿌리로 봤을 때 현실적인 장애 요소, 이게 뭐가 되려다가 많은 그런 일들이 좀 생긴다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앞서서 이 진토라고 하는 게 정화를 하여튼 여러 가지로 기운을 좀 소모시키고 힘들게 한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을사년으로 넘어가서, 자, 간목은 정인이었는데 이거는 이제 준비하는 부분에 새롭게 뭘 바꾸거나 결정을 해가지고 하던 걸 그만두거나 전환을 하거나 이런 거라고 했을 때, 이 을목은 그걸 좀 활용하는 걸로 좀 갈 수가 있습니다. 활용하는 거. 그래서 이 을목 편인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활용이 되면은 다양하게 이 테크닉과 전문 기술을 쓸 수 있는 그런 시기와 때를 만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치우친 문서, 이거는 이제 시작에 대한 부분을 담당하는 건데, 인성이라는 것은 내가 시작할 때 나에게 주어지는 임명장 같은 거예요. 나한테 어떠한 자격과 권한이 주어져 있는가, 이런 걸 얘기하기 때문에 이 치우친 문서가 이제 긍정적으로 발현이 되면은 제대로 푸시를 받는 거죠. 제대로 푸시를 받는 거고, 전문 자격을 습득을 하거나 그 자격을 활용하는 이런 부분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이제 긍정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니겠죠. 을목이 정화를 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습을상정, 이 을목은 습목이잖아요. 그래서 습한 을목이 정화를 상하게 한다.
해서 스불성정. 이 스불성정의 키워드가 을사년의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스불성정이 부정적이면은 꼬이는 걸로 갑니다. 부정적이면은 꼬이는 걸로 간다. 그러니까 이게 편인에 대한 것이 꼬이는 쪽으로 가면은 일이 한 큐에 해결되지 않고 여러 갈래로 이렇게 돌고 돌아서 한다거나 실타래가 풀리지 않고 꼬이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가중되는 그런 걸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부정적이면은 좀 꼬일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을목 편인의 모습, 이거 테크닉이고 전문 기술이나 정교하고 좀 디테일한 깊이 있는 꼼꼼함과 섬세함, 이런 게 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정화의 에너지를 좀 많이 소진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을사년은 정화의 에너지를 이 을목으로 인해서 소진을 할 수 있다. 이게 을목이 정화를 지원하는 것 같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원을 하기는 하는데 불이 타질 않아요. 이 정화는 사목이 있어야 됩니다. 이 간목도 생목이 되면 안 돼요. 사목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경금이 필요한 건데, 일단은 간목이 진토를 본다는 것은 이게 사목적인 요소로 가기에 조금 어려운 감이 있죠. 진종이 개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간목이 마른 나무가 돼야지 정화한테 좀 쓰임이 있는데, 젖은 나무가 되면은 갑진년도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수생목에 대한 개념이라 하면 이제 불에 안 타니까. 그러니까 을목 자체는 쓴목이기 때문에 불에 잘 안 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부정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니고 이러한 십간의 성향이 있긴 하다는 겁니다. 일단 이 편인이라는 게 좀 젖은 나무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테크닉이나 기술적인 이런 부분들은 아주 좋은데, 이게 뭔가 정화한테 작용을 할 때 집요함이라든지 집착 같은 거 이런 거 나타날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사화라고 하는 이제 겁재, 이 겁재는 정화한테 제왕제가 되죠. 그러니까 정화한테 힘을 불어 넣어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힘을 불어 넣어줄 수 있는 착근지의 코드를 갖고 있다. 물론 이 사중에는 무경병이 있기 때문에 정화의 오리지널 착근지는 아니에요. 하지만 오행에 대한 근거지로 삼을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 사화 때부터 힘을 받게 되긴 한다. 대신에 이게 겁재근이기 때문에 눈치는 좀 봐가면서 해야죠. 자기 오리지널 뿌리는 아니니까. 그래서 제왕제에 대한 코드, 힘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사중의 경금, 정제죠. 경금, 정제. 이 정제가 겁재 안에 있죠. 겁재 안에 정제 있다. 이 안에 너 있다. 딱 그거죠. 겁재 안에 정제 있다. 그러니까 정제를 쓰려고 하면은 이 겁재 배를 갈라가지고 겁재 포장지를 뜯고 정제를 맞이해야죠. 그러니까 겁재라고 하는 키워드 잘 살펴봐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겁재를 통한 정제를 만나게 될지 그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러니까 기회라고 하는 것, 이제 정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유도 되고 현실적인 할 일, 뭐 기회 다 되잖아요. 이런 것이 단순하게 그냥 내가 맨입으로 취할 수 있느냐, 겁재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돌발적인, 우발적인 상황에서 만나게 될 수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다. 겁재 안에 정제 있다. 사중의 경금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화는 가중되니까 을목이 좀 활동하기에는 좋은 시절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을목이 다양하게 활용된다. 활용은 되는데 이 을목 입장에서는 정화로 활동을 하려니까 버거운 감이 있죠.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만 이렇게 쓰여지는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 쏠려가지고 전문적인 테크닉이라는 거는 전체를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전문 분야가 따로 존재하는 거니까 그 나머지 때는 갈고 닦아야죠. 준비하고 쉬고 사람들한테 드러낼 때 정확하게 조절해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면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겁재라는 거 편인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편인하고 겁재와 같이 왔다. 그거는 결국엔 문서이긴 한데 이게 내 문서는 아니고 겁재의 문서라고 볼 수 있겠죠. 나한테는 편인인데 겁재한테는 정인이다. 그런 거죠. 갑진년 같은 경우에는 나한테 정인인데 겁재 병화한테는 편인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일간을 해석할 때요. 일간 기준도 좋지만 겁재 기준으로도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은 오행은 똑같으니까 음양만 바꿔가지고 편인이면은 정인, 뭐 식신이면은 상관, 정제면은 편제 이렇게 바꿔서 그냥 음양만 치환을 하면 되겠죠. 오행은 똑같으니까. 그래서 정화해관 같은 경우에는 을사년에 사화 겁재가 왔으니까 이 겁재 기준으로도 이 을목 편인을 보면은 이 겁재한테는 정인이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제왕지라고 하는 이 겁재에 대한 부분 천간에 떠 있진 않지만 항상 정화하고 대립해서 착근지로도 사용은 되지만 사중 안에 또 병화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을사년은 항상 겁재를 의식해야 하는 그런 운이라고 할 수 있겠죠. 편인은 천간에 떴지만 지지로는 뿌리가 없어요. 이 뿌리는 언제부터 왔냐면 이민, 계묘 이렇게 임묘진으로 온 작년까지의 흐름 있죠. 진중의 을목이 을사년에 튀어나온 느낌이죠. 그래서 이러한 문서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가 온 거죠. 문서적인 문제, 시작에 대한 부분, 본격적으로 진로를 바꾼다든지 새로운 일을 한다든지 이사를 한다든지 뭐 사업장 차린다든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인 거죠. 안정감을 좀 찾는 그 과정이 된다. 자, 그렇게 이제 목하고 화를 알아봤고요. 나머지 이제 토금수를 좀 볼 텐데요. 관성수가 중요합니다. 관성수가 이게 사화가 왔기 때문에 정화한테는 착근지가 되고 힘은 강해져요. 하지만 정화는 빛이죠. 열도 되고 빛도 되는데 거의 대부분 빛이 많습니다. 열은 거의 소수고 빛이 많다. 그럼 어쨌든 빛인데 요거 가치 있게 좀 쓰여야 되는데 어둠이 필요하죠. 어둠이. 그 어둠이 이제 관성수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둠이 필요하다. 그래야지 을사년에 각광을 받는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어둠이 없다, 안 돼 있다, 정화한테. 그러면은 상반기까지는 너무 무리하면 안 된다 이거죠. 겨울까지는 좀 기다려야 된다. 한 10월, 11월 이때부터 이제 전환이 돼서 다양한 흐름들이 따라오는 거니까 수에 대한 게 좀 불편하다 그러면은 상반기에 무리하지 말라. 그리고 책임질 일 만들지 말라 이런 겁니다. 그런 것이 되어 있으면은 본인이 무리하지 않아도 알아서 기회가 따라오겠죠. 근데 기회가 따라오지 않았는데 막 억지로 기회를 만들려고 한다거나 우격다짐으로 그렇게 하면은 피해를 본다, 손해를 본다. 그래서 이 관성에 대한 부분 이거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을사년 됐다 해가지고 갑진년 막 답답했다고 하셨던 분들 그냥 바로바로 치고 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상황을 좀 봐라 이거죠. 상황을. 그리고 뭘 시작을 하더라도 당장은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왜 사업이나 투자나 이런 거 왜 망해요? 유지가 안 되니까. 잠깐 돈 버는 거는 누구나 벌 수 있어요. 하다못해 뭐 도박 카지노를 해도 당장은 돈을 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왜 다 거지 빈털터리가 되느냐? 유지가 안 되니까 그런 겁니다. 언제 치고 언제 빠질지를 잘 모르니까. 그래서 투자 다 그렇잖아요. 재테크도 그렇고. 그 바닥을 떠야지 제대로 내가 돈을 갖는 거지. 계속 확장하고 물건 개수 늘리고 불리고 이러면은 결국 내 주머니에 남아있는 돈이 얼마냐. 이걸로 이제 판가름이 나는 거니까. 갑자기 이제 뭐 시장 경제가 좀 안 좋아지면은 타격을 크게 받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울타리 같은 시스템이 작용이 좀 되어줄 필요가 있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그러한 어둠이라는 거 관성에 대한 부분이고요. 소속감, 안정감, 그리고 가족에 대한 부분이 또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 간의 도움도 얘기할 수 있겠죠. 내가 돈이 없으면은 가족한테 융통을 한다든지 꼭 돈이 가족한테 나오지 않아도 가족 명의를 빌려서 뭐 대출을 받는다든지 뭐 이럴 수도 있고 다양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나 혼자만의 힘보다는 가족과 관련해서 하는 게 좋은 겁니다. 근데 이 관이 잘 안 돼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은 가족하고 사이가 안 좋거나 아니면은 굳이 안 좋진 않더라도 가족한테 도움을 받기가 좀 어려운 분들 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마땅히 따라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섣불리 움직이지 않는 게 좋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히나 이 을사년이기 때문에 이 사화에는 관성, 임계수가 다 절퇴지에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신중하게. 그렇다고 아예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좀 봐가면서 좀 하라 이거죠. 기회가 왔다고 덥석 그걸 무조건 물려고 하지 말고 알아봐가면서 좀 잘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재성금은 사중에 경금 있다고 했죠? 겁재 안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겁재 안에 들어있는 걸로 내가
내 거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거, 과연 그게 내 것이 맞는지, 아니면은 누가 제3자가 엮여있는 부분이 되진 않는지, 또 중간 누군가를 통해서 알게 되는 사람, 뭐 소개받는 경우,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양한 인간관계를 열어두고 관계하다 보면은 이제 그 중에 겁지 안에 들어있는 정제를 만날 수도 있는 건데, 그게 무조건 내 거라고 할 수 있느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아직은 경금이 튀어나오기 전이에요. 출산을 한 지 얼마 안 된 장생지의 느낌이니까 경금이 있긴 있는데 겁지 안에 품겨져 있기 때문에 완전히 독립이 어려운 그런 상태라고 좀 보는 거죠. 근데 만약에 신금이라고 하는 편제를 쓴다, 그러면은 천간에 을목이 나와 있잖아요. 을사년에는. 그 을목이라는 거는 정화가 테크닉을 쓸만한, 이거 머리 굴리는 거잖아요. 잔머리 굴리고 전문적인 기술을 쓰는 이런 건데, 신금 편제를 쓰는 거는 활용하는 걸로 가는 거예요. 활용하는 걸로. 그러니까 을목하고 충돌을 하겠죠. 이 을목은 한탕 해먹으려고 막 잔머리 굴리고 있는데, 신금은 다른 부분에서의 욕심을 부리면서 일을 크게 키우는 거죠. 해먹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을 키워가지고 자기 권위를 막 내세우려고 한다. 그러면은 이 을목하고 충돌을 하겠죠. 야, 눈앞에 있는 게 이건데 너 무슨 생각을 하느냐. 신금은 이거 돈이 된다 하면서 크게 가자. 배짱이 크죠. 이제 정화가 신금을 보면은 배짱이 크기 때문에 더 위험 요소가 따라오기도 합니다. 배짱이나 그릇도 굉장히 크다고 할 수가 있고, 위험 요소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항상 정화에 신금을 쓰는 이런 구조는 위험 요소를 내재하는지를 살펴봐야 된다. 하는 일 모든 걸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을 만나도 그렇고요. 그래서 재성금에 대한 거, 을사년에 이렇게 을목하고 부딪히는 일은 없는지 이런 거 좀 살펴보시고요. 뭐 부딪힌다고 하면은 제극인 일어날 수 있죠. 기회가 오는데 과연 기회가 나한테 순전하게 다 오느냐, 오다가 마느냐, 절반만 오느냐,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식상토에 대한 구조는 사화 겁제로 왔죠. 이 상태에서 토라고 하는 식상이 개입이 되면은 굉장히 강해집니다. 화토가 같이 강해진다. 그러면은 수가 닫혀요. 토국수도 하고, 또 이 사화라는 것도 수의 절퇴지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천간에 무기토라든지 이런 게 떠 있다 이러면은 수가 닫힐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 문제, 이런 거에 대한 걸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관 문제. 이 식상에 대한 거는 오히려 강해지기 때문에 본인의 의욕이라든지 뭐 다양하게 움직일 일이 좀 생긴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관에 대한 문제를 동반하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거 좀 독자적인 행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순서가 아예 관이 닫히고 나서 이제는 내가라도 밖에 나가야겠다 하면서 그렇게 돈 벌러 나간다든지, 독자적인 생각이나 아이디어, 뭐 아이템을 가지고 일을 벌린다든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경우의 수는 뭐 다양하니까요. 식상이라는 게 어쨌든 관과 관련해가지고 내가 이제 일을 진행해가고 추진해가고 이런 걸로 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화 일간한테 이런 목화토금수의 부분들이 좀 그렇습니다. 갑진년에 썼던 간목은 정화한테 준비하는 작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준비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막연하죠. 뭔가 이거다라는 뾰족한 그런 결정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목 자체는 정화한테 좀 버겁죠. 확실하게 내가 다룰 만한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준비를 오래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해요. 이 정화한테 간목은 거의 목숨과도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거 운에서 그냥 1년 들어왔다고 이거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보통은 이거 설명할 때 뭐 이렇게 좋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아마 많죠?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엄마라는 존재가 정인이 엄마잖아요? 어쩌다가 그냥 나한테 잘해줬다 해서 내가 엄마라고 부르고 따라다니고 쉽지가 않잖아요. 나았을 때부터 또는 내가 정말 어려운 상태일 때, 그럴 때 나를 챙겨주면서 조건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렇게 연결이 돼야지 엄마라는 사람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 건데, 물론 꼭 낳아준 생모가 아니어도 계모일 수도 있잖아요. 새엄마일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내가 엄마로 인식하게 되는 과정이 어떤 시간적 흐름이 필요하느냐, 내가 모르거나 약하거나 배가 고프거나 사회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약한 상태일 때, 그럴 때 도움이 따라와줘야 엄마처럼 의지하고 따르게 되는 이런 구조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다른 방향으로 봤을 때는 이 정인이 와서 나한테 문서적인 역할을 한다거나 엄마로서 이렇게 작용한다?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뭐 엄마 노릇한다고 내가 엄마라고 인정 안 하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갑진년은 그게 참 막연하다는 거죠. 그리고 지지에 있는 또 진토 상관 때문에도 뭐 안정감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정인이 왔다고 해도 그냥 딱 잘라가지고 뭐 진토 따로 떼어놓고 간목만 살파먹듯이 골라서 먹을 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갑진년은 조금 부침이 생길 수가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좀 오래 준비하고 노력을 해야 되고, 사람을 만날 때도 내가 약하다는 부분에 대한 것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지, 뭐 그냥 맨투맨으로 맞짱 뜰 것도 아니고 어차피 관계 하다 보면은 다 결국에는 뽀록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굳이 뭐 있는 척하고 부풀리고 뭐 숨기고 그런다고 모르는 건 아니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허심탄회하게 관계하고 폐 다 까고 그렇게 해야지. 뭐 밑장 빼기 한다고 뭐 안 걸리는 게 아니죠. 소리가 다르다고 하잖아요. 네, 소리가 다르다, 그런 거다 이거죠, 간목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을목이 된 을사년에는 그런 흐름들이 조금 바뀌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문서라는 거, 인성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게 이제 보이면서 어떻게 내가 앞으로 계획을 세우고 진행을 해 나가야 하느냐, 이런 거니까 하여간 진로를 수정할 만한 그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천간에 인성이 떴잖아요. 그러면 이 인성은 식상을 건들기 때문에, 식상은 진로란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나아가야 방향, 뭐 하고 있었던 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걸 건드는 거예요, 인성이라고 하는 이 편인 을목이. 간목 때는 구상을 하는 거고요, 을목 때는 이제 실행에 옮기는 겁니다. 그리고 환경도 만들어진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정화가 어떤 방향으로 누구를 만나서 일을 벌리고 각종 사건 사고를 만들어내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을사년은 어쨌든 다양하게 이제 소속감이라든지 집단이나 조직을 형성하고 함께하고, 갑진년까지 좀 맨투맨으로 단순하게 했다고 하면은 을사년부터는 조금 체계화돼서 좀 사람들하고 같이 단위를 형성해서 하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겁니다. 뭐 다 그렇다고 또 얘기할 수는 없겠죠. 아닌 분들도 있을 거고, 이제 그런 거를 좀 참고를 해가면서 내가 움직일 때 어떤 부분으로 선택을 하고, 아무리 프리랜서라든지 독단적인 부분이어도 결과적으로는 이제 단위로 움직이는 게 어떤 이익이 있는지, 이런 걸 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자, 일단은 오행별로 목화토금속 정화일간 알아봤고요. 이제 월지별로 인월 정화부터 축월 정화까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월의 정화부터 보면은 인수격이죠. 정인으로 돼 있고요. 인수격. 편인이 투관했습니다. 을사년에 정인격에 편인이 투관돼 있다. 인성 혼잡적인 성향이 발생되겠죠. 문서로 인한 갈등, 시작부터 고민하게 되는 일들. 긍정적이라고 하면은 전문가가 도와주는 일이 될 수도 있겠고요. 부정적이라고 하면은 꼬이는 일이 됩니다. 이 을목이 발생시키는 문제는 정화한테 특히 편인으로 발생을 시키기 때문에, 그야말로 전문가의 도움이나 꼬인 문제를 풀어주는 사람이 나타난다든지, 하여간 문제가 발생이 돼도 금방금방 해소가 되는데 부정적으로 나타난다고 하면 멀쩡한 게 갑자기 꼬여버리는 이런 게 생길 수도 있어요. 을목은 그냥 꼬이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꼬이면 편인적으로 이렇게 오는 거기 때문에 피해를 혼자 감수하게 되는 이런 걸로 좀 나타난다고 할 수가 있겠죠. 피해를 감수하는 그런 형국으로 좀 나타날 수가 있다. 인성 혼잡의 경우에는 정인을 쓰던 사람이 편인의 부분으로 해당 부분을 치우치는 거니까 계획했던 것들의 일부를 포기하게 되는 일도 생길 수가 있겠죠. 문서 계약이라든지 예정돼 있었던 움직임이나 이동,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전체가 다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부분만 진행이 된다거나 내 생각만큼의 결과치가 따라오지 않는다거나 뭐 이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종의 혼잡적인 성향이 이제 발생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목이 있는 사람들 내년에 인사 형살, 기본적으로 인사 지금 사명에 대한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인사 형살에 대한 부분, 성급함 조심. 그러니까 형살을 치면은
이게 인목이 사화를 만남으로 인해서 굉장히 빨라지는 겁니다. 빨라지고 성급하고 여러 가지의 이 배신지사 있죠. 배신지사. 왜 배신지사일까요? 내가 믿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든지 노력을 해서 순전히 내 능력으로 얻는 게 아니라 시스템적으로나 환경에 의한 혜택이나 영향을 받는 이런 것들이 이제 형살에 대한 키워드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은 먹을 때는 또 크게 먹는데 잃을 때는 또 크게 잃을 수 있는 이런 게 이제 배신지사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형살이 있다고 해서 배신지사다 이거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크게 믿고 배팅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형살이라는 키워드는 뭔가 믿는 구석이 있거나 큰 거 한 방을 좀 기대한다, 엄청 펌프질 하는 거죠. 형살에는 부풀린다는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펌프질의 기운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크게 부풀려져서 내가 크게 먹을 수도 있겠지만 터지면은 이제 그야말로 뻥이요 하고 봤더니 진짜가 아니라 가짜더라 하면서 배신지사가 이제 그런 걸로 나타나는 거죠. 아니면은 제3자의 개입 뭐 이런 게 충분히 나타날 수도 있겠고요. 형살은 항상 뭐가 끼는 거예요. 잡음이. 그냥 맨투맨으로 친구끼리 놀기를 했다. 그러면은 2명이서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1명이 더 오고 2명이 더 오고 이래서 같이 놀다 보면은 그 모임과 무리가 변질되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형살의 키워드라고 또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배신지사라는 건 누가 일방적으로 배신을 때리고 뒤통수를 매겼다 이게 아니라도 내가 배신감을 느끼면 이제 그 배신지사죠. 내가 일방적으로 그냥 한 사람을 점유하고 소유하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뭐 배신감 느끼고 뭐 실망하게 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이러한 형살의 키워드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주변에 각종 다양한 사건 사고 발생이 될 수가 있죠. 정화일간은 인목에도 인중 병화가 있고 사중에도 병화가 있어가지고 본인의 직접적인 뿌리는 아니에요. 본거지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오행적인 세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근거지가 그래도 해당이 없지는 않다 이거죠. 주변에 다양한 사건 사고 이런 거 충분히 발생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형살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좀 시끄러운 일이 발생되진 않는지 이런 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연초부터 다양하게 움직임이라든지 크게 변동사항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게 인목 기준에서 사화는 또 망신살이죠. 망신살이다. 그러니까 망신살이니까 형살도 걸리고 망신살도 걸리고 이렇게 되면은 다양하게 애정잡사라든지 진로에 대해서 내가 할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신경 쓰거나 아니면 엮여가지고 같이 움직이게 되는 상황 이런 걸 좀 예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서 내가 얼마나 계획한 대로 하는지 아니면은 조금 이제 손해를 어느 정도 보는지 득실을 잘 따져야겠죠. 어쨌거나 이 형살이 된다라는 거는 뭐 정한테 그렇게 막 엄청 피해가 가고 불리한 것만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신약한 상태에서 형살을 맞는 게 아니라 그래도 뿌리나 근거지는 다 되기 때문에 본인에 대한 피해보다도 관이 여기서는 조금 다칠 소지가 있죠. 그 수라고 하는 관이. 그래서 이제 관에 대한 문제가 어느 정도로 발생이 되는지 요거를 좀 살펴보면 되겠죠. 망신살에 대한 것도 그렇고 성급함을 조심할 것 좀 알아보고 차근차근 천천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묘월의 정화 편인격을 보면은 인수격이죠. 편인으로 돼 있고 요거는 이제 묘월에서 을목이 투관됐죠. 묘월에 을목이 투관됐습니다. 편인의 격이 투관됐죠. 격이 투관되니까 이 부분에서 가장 정화를 힘들게 하는 요소가 습을상정인데 을목이 튀어나왔으니까 정화가 이 을목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겠죠. 이거는 쉽게 해결이 되기는 어렵다. 처치곤란이다. 그러니까 전문성을 갖든지 어떤 상황과 흐름에 이끌려가지고 영향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이 편인에 대한 영향을 확실히 받긴 합니다. 어느 정도 좀 꼬이는 부분도 있겠죠. 아무래도 부분적으로는 전문성을 갖거나 해결이 되더라도 일단은 한 분야가 텅 비게 되는 편인이라는 거는 그냥 몰빵을 하는 거예요. 몰입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다. 가장 손이 많이 가기도 하고 준비를 갑진년에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 을사년에 어느 정도는 거두는 시기죠. 이때는 갑진년에 뿌린 거는 더 이상 뿌릴 건 없어요. 이제 갑진년이나 뭐 이민 개묘년 이렇게 한 3년간 내가 준비했거나 시도했던 게
이제 을사년부터는 결과를 조금씩 보는 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치고 나갈 부분이다 라고 하면은 자격 갖고 문서 갖고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운이 되겠고요. 주변에 도와줄 사람도 많이 필요하다. 혼자만의 힘으로는 어렵고, 이런 인성이 기준이 돼 있다 라는 거는 뭐겠어요. 항상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나에게 스폰서나 부모님이나 가족 같은 사람, 선생님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니까 이런 인수격들, 인월정화나 묘월정화, 항상 그런 지원군이 항상 필요하다는 거니까 이런 을목이 튀어나왔을 때 가장 누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인지 이걸 좀 알아봐서 잘 함께 해야겠죠. 혼자만의 힘으로는 어렵다. 자, 그리고 이제 사화 같은 경우에는 묘목 기준에서 이게 역마살이죠. 해묘미하고 요는 사유축이고 하니까 서로 충하는 관계에서 지살끼리 충하니까 역마살이 된다. 자, 역마살이기 때문에 이 편인이라고 하는 묘목이 움직이겠죠. 이동수 당연히 들어오겠고요. 변화 변동. 그러니까 정화가 이동한다는 게 아니고요. 이 묘목이 이동한다는 겁니다. 신살의 기준은 특히 12신살은 지지끼리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십성을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임목 기준에서 아까는 뭐 망지살이 했고요. 묘목 기준에서 역마라고 했으니까 역마살은 또 삼재죠. 우리가 얘기하는 들삼재, 그걸 역마라고 하니까 이 편인이라고 하는 문서에 삼재, 역마가 든 거니까 이게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데 그게 과연 이게 변화 변동이 내가 예측하고 계획한 대로 움직이느냐? 그렇다고 하면은 길한 거죠. 예기치 못한 상황에 부득이하게 움직인다든지 또는 계획에 없는 변동이 일어난다든지 이러면은 나한테 좀 실로 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되고요. 근으로 일단은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직접적이겠죠. 이게 겁재이기는 한데 그래도 오행상 근이 되기 때문에 정화가 그래도 같이 쏠려가지고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다. 뭐든지 간에 자기 뿌리가 같이 오게 되면 동합니다. 비견이든 겁재든 일단 오행의 세력이 작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영향이 미치긴 한다. 그래서 이 묘목 기준에서의 사화가 역마이기 때문에 이동수 다양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편인이 천간에 또 뜬 상태에서 사화가 온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금을 보는 게 아니라 목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라서 이것저것 새로운 일에 좀 관여를 하는 거예요. 일을 좀 이렇게 만들어 간다든지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양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보일 수 있는 끼와 재주나 재능이나 나의 어떤 브랜드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드러낼 수 있으면은 그러면은 좋은 부분이지만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애매하게 그냥 부분적으로 드러냈다가는 조금 불편할 소지가 있겠죠. 마케팅을 해가지고 잘 상품을 팔아야 하는 거니까 그러한 단계에 놓여져 있는 게 을사년이 된다. 묘월 정화도 상품성에 대한 코드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죠. 조금 더 쏠려 있고 에너지를 밖으로 드러내서 이제 써야 되는 그런 시절들이 온 거죠. 인수격 이렇게 묘월 정화까지 알아봤고요. 이제 비견겁제로 가가지고 4월 정화 월겁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 정화는 이제 월겁격이고요. 월제 겁제가 있는 상태에서 을사년에 사화가 또 왔죠. 이거는 월겁격 그대로 겁제가 온 거니까 겁제와 관련된 이슈 당연히 생기겠죠. 그리고 을사년은 사중에 경금이 포인트라고 했습니다. 정제라고 하는 경금이 사중에 되어 있고 당연히 사유축 삼합 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화가 품고 있던 경금을 얼마나 뱉어내느냐에 따라 득이면은 다양하게 이런 형충합식으로 지장가를 이렇게 먹을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했을 때는 먹는 게 아니라 만들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중의 경금 요거를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일단은 월겁에 편인 투관된 거기 때문에 요거는 관이 설계되는 문제를 좀 봐야죠. 월겁에는 관이 필요하죠. 월겁이든 걸록이든 관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관을 살펴야 되는데 편인이 이렇게 떴다. 그러면은 관이 설계되는 문제가 따라온다. 관이 설계되는 문제. 그러니까 관의 상태가 어떤지 봐야 되는 거고요. 문제가 좀 따라올 수가 있다 이런 거죠. 문제가 따라올 수 있다. 관 문제. 직장이든 사회적인 나의 자리 문제든 남자와 관련된 문제든 남자 입장에서도 남자의 역할이 있죠.
남자친구든 남편의 역할이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관입니다. 꼭 여자 사주에서만이 관이 아니에요. 남자 역시도 관 문제가 생기면 그 남자로서의 역할, 그런 거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을목에 대한 부분, 관이 설계되는 문제가 있지는 않는지 관찰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다양하게, 이건 실살로 봤을 때 지살이죠. 그야말로 움직이는 겁니다.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움직임이죠. 물론 띠가 뭐냐에 따라서, 뭐 일지도 그렇고 띠가 뭐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월지 기준에서는 이제 지살이고 하니까 다양하게 겁재에 대한 움직임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기회는 따라온다 이거죠. 특히나 월겁이고 하니까 다양하게 이제 사람들 만나서 섞이고 어울리고 기회 같은 것들 찾고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뭐 나쁘지 않다. 대신에 그 기회가 과연 나하고 얼마나 접점이 만들어지는지 흐름들을 이제 좀 봐야겠죠. 흐름들을. 그런 걸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정화가 5월에 태어났을 때 이제 걸록격을 좀 보겠습니다. 걸록도 관이 좀 필요하겠죠. 격곡으로 봤을 때는 관이 필요하고, 편인이 투관된 거 그대로 관이 또 설계되는 문제 좀 봐야겠고요. 그런데 겁재보다도 좀 더 걸록이기 때문에 관의 의지를 좀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월겁격의 경우에는 편관도 뭐 있으면 쓰긴 하는데 걸록은 거의 정관을 위주로 좀 많이 쓰게 돼 있죠. 그러니까 관에 대한 설계하는 문제점, 일단은 뭐 겁재는 흉신이라서 이 흉신에 대한 부분은 이제 편인으로 설계시키는 거를 기회라고 보거나 어떤 하나의 방편으로 삼았을 때, 그게 이제 걸록의 경우에는 정확하게 어떤 계획을 삼고서 움직이느냐,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가 이제 따라오는 거니까 관이 설계되는 이런 문제점들을 잘 관찰을 해야겠죠. 편인은 기본적으로 일간을 생해주고 공부에 대한 전문성을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관을 설계하는 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예요. 편인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조직 생활에 적합하지가 않은 게 관을 설계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을 설계한다는 것은 관의 기능 자체가 빠져나간다 이거죠. 빠져나간다. 나하고 독자적으로 다이렉트적인 커넥션이 있는 것을 원한다. 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안정감을 갖는 뭔가가 있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판단을 내리는 게 그게 편인이죠. 그래서 그런 다이렉트 커넥션을 만들기 위해서 전문 자격증을 따는 거예요. 자격증을 따고 면허를 따고,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고 쏠린다는 거는 내가 다른 한쪽 여러 가지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소통 창구를 막아버리는 거죠. 그냥 내가 자주 다니는 길로만 소통하겠다, 그 채널로 들어와라 하는 거니까 그런 걸로 좀 이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록에 관이 좀 필요하다는 거, 격국으로 봤을 때는 그렇고요. 월지 5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화가 망짓살이죠. 망짓살. 아까 이제 인월정화도 이제 형살 치면서 망짓살 얘기했고, 이 5화도 마찬가지로 인호술 삼합을 하니까 이 5월정화 역시도 월지 기준에서 망짓살이 됩니다. 또 비견겁재가 또 혼잡이 되겠죠. 월지는 이제 걸록이라고 하는 비견이 뿌리를 삼고 있는데, 겁재라고 하는 제왕지가 운에서 와가지고 혼잡적인 성향, 그러니까 새로운 기회가 오는 거죠. 뿌리가 이것도 뿌리고 저것도 뿌리인데 이건 겁재의 뿌리이기 때문에 조금 더 유혹적인 면이 있죠. 겁재는 좀 효과가 빠르고 뭔가 좀 파격적인 그런 제안이랄지 기회 같은 게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지력은 비견만큼 강하진 않아요. 겁재는 굉장히 시작이 빠릅니다. 그리고 반응점이 직접적이죠. 대신에 유지력은 약하다. 비견은 반응점은 좀 느릴 수 있어요. 적응하는데 시간도 걸릴 수 있고. 하지만 유지력은 강한 게 그게 비견의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비견을 쓰던 사람이 겁재가 왔으니까 유지력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아이템이라든지 이거 한번 해볼까 하면서 좀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게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비겁 혼자 이런 게 일어날 수 있고, 연초부터 성급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나 어떤 흔들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성급하게 움직이지 말 것. 위험하다. 성급하게 움직이는 것 자체가 좀 위험 요소를 동반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확실히
관이라고 하는 시스템 안에서 정확하게 딱 움직이는 게 필요하죠. 관이라고 하는 시스템 안에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좀 볼 필요가 있겠다. 자, 그 다음에 신월 정화하고 이제 6월 정화 이렇게 제격을 좀 보도록 할까요? 신월 정화의 경우에는 이제 정제로 되어 있고요. 제격 페인의 구조 잘 되어 있고, 여기 긍정적이라고 했을 때는 가치를 더하는 운이 됩니다. 정제라고 하는 내 할 일에 편인이라고 하는 자격이 전문성으로 좀 들어가 있죠. 그런데 여기 부정적일 때는 잔머리 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 꾀에 제가 넘어간다는 말 있죠. 자승자박이라고 하는 코드가 될 수 있는데, 이 편인이 긍정적이라고 했을 때는 획기적인 아이템 같은 게 번뜩이는 재치, 아이디어 뭐 이런 식으로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다양한 기회라든지 또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흐름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가치가 하여튼 생길 만큼의 기반, 베이스 이런 것들을 좀 깔아놨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뭐 부정적인 경우는 뭐 부분적으로 해당이 될 수도 있고, 또 뭐 사주가 안 좋은 경우에는 부정적인 게 좀 많을 수 있겠지만, 그냥 이런 것들은 좀 참고로 좀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잔머리가 그냥 뭐 지름길로 빨리 가려다가 뭐 옷이 찢겨지고 막 뭐 다치고 뭐 이러는 거잖아요. 지름길 가다가 뭐 담 넘다가 막 그러듯이. 그러니까 원래 가는 길대로 가면 되는데 뭔가 조금 더 빠른 길, 쉬운 길, 남들이 잘 안 가는 길 이런 걸 해보려다가 낭패로 볼 수도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꾀를 내는 것도 좀 봐가면서 위험 요소가 좀 덜한 쪽으로 하시는 게 좋다. 이런 거고요. 이제 사화라고 하는 이제 겁살작용. 신금 기준에서는 겁살이죠. 겁살도 되고 형살에 육합도 치죠. 굉장히 다양하게 붙어 있습니다. 인월 정화 마찬가지로 신월 정화도 을사년에 다양하게 형살과 육합의 구조를 띄고 있기 때문에, 이 긍정적이라고 하면은 후원자라든지 스폰서 확보하는 거죠. 그런데 부정적일 경우에는 이게 단단하게 묶이는 거예요. 내 자금이라든지 투자하려고 했던 계획이나 이런 것들에 이제 겁재가 개입이 되면서 여러 가지로 좀 엮이는 상황, 이런 게 좀 생길 수 있습니다. 당연히 불편해질 수도 있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긍정적이다 할 것 같으면은 그냥 무조건 후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뭐 거부하고 선택할 그런 필요도 없이 알아서 따라오는 거죠. 흐름들이. 그런데 그게 아니다 그러면은 내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좀 떼어야 할 수도 있는 그런 운이 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양하게 하여튼 움직일 일들은 많이 생길 수 있는데, 걱정되는 건 그거잖아요. 움직이는 만큼 결과가 따라와야 좋은데, 그게 내가 움직이는 것에 비해서 결과가 좀 부실하거나 뜻대로 잘 안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 좀 답답한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겁살이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잔머리 굴리는 편인하고 똑같아요. 이거 내가 좀 로비하고 잔머리 굴리고 어느 정도 이 상황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서 책임자 찾아가고 다이렉트로 문제 해결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니까, 여기에서 이 형살과 육합을 또 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그 상황을 좀 깔끔하게 넘어가느냐, 이런 게 하나의 숙제로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긍정적이면 이제 레벨업 하는 운이고 또 도와주는 후원자를 만나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부정적이면은 좀 다양하게 좀 고생할 수 있다. 마음고생, 몸고생, 각종 뭐 송사에 휘말릴 수도 있고, 별것도 아닌 거에 괜히 신경 쓰고 여기저기 뭐 서류 떼러 다니고 뭐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이동수도 당연히 들을 수 있죠. 뭐 해외라든지 다양한 지방 출장부터 해가지고 뭐 파견이나 이런 거 갈 수도 있고, 그런 걸 좀 예고해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6월 정화 편제로 되어 있는 제격이죠. 이것도 이제 제격 페인의 구조라고 볼 수 있는데, 신월보다 을목이 좀 더 다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편인에 대한 기질을 여기서는 이제 편제로다가 조절을 해서 쓰려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극인에 대한 형상이 조금 더 신월보다는 강하게 일어날 수 있다. 네. 이게 신월의 경우에는 이 신중의 경금이 동했을 때 을경합적인 구조로 천간합을 하겠지만, 유금은 튀어나오면 이제 신금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금극목의 구조로 가기 때문에 그야말로 제극인에 대한 거죠. 현실적인 문제가 얼마나 따라와가지고 성급하게
일을 추진하려고 한다든지 여러 가지 흐름들을 좀 이렇게 넣는지 이런 거를 좀 봐야 되는 거고, 이제 그런 게 아니라고 했을 때는 이 을목을 어떻게 해서든지 활용하는 거죠. 일단 제격 베이스에 편인이 온 거니까 이거 문서로 활용하는 겁니다. 내가 쌓아놨던 자격이나 지식이나 문서나 이런 것들 가지고 활용하는 운인 거니까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때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지지로는 또 사유축 삼합의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살이죠. 요금 기준의 지살이고 장생지의 코드를 갖고 있습니다. 6월에 정화는 장생지면서도 천을 귀인, 해수 유금 정화한테 천을 귀인이죠. 그래서 이제 편제 기준으로 삼합을 치기 때문에 이 사화라는 글자는 유금 입장에서 굉장히 반기는 글자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편제 유금이 더 강화된다. 편제 유금이 강화된다. 길하다. 일단은 편제를 지원해주는 관점에서 길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목을 쓸 건지 금을 쓸 건지 당연히 갈등은 하겠지만 베이스가 가을에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을목이라고 하는 편인은 메인이 아니라 이거를 좀 활용하고 조절하는 그런 걸로 좀 볼 수가 있겠다. 자, 여기까지 가을에 해당하는 6월 정화까지 알아봤고요. 나머지 겨울하고 진술충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해월 정화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월 정화는 정관격이고요. 정관에 이제 편인이 투관한 정관 폐인의 구조고, 이게 폐인이긴 한데 편인이라서 정관한테 길하지가 않죠. 정관한테는 정인이 있어야지 일간한테 소통해주는 기운이 일간을 기준으로 돼 있죠. 일간을 기준으로 정당한 권리를 부여해주는 게 그게 정입니다. 그래서 정관 폐인을 하더라도 이게 편인으로 하는 거하고 정인으로 하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편인이 투관되어 있기 때문에 관설이 기본이죠. 설기당한다. 설이라는 거는 누설한다 할 때 그 설자라고 했죠. 새다 할 때 그 설자. 기운이 스멀스멀 빠져나온다. 그러니까 편인이라는 거는 관을 그냥 빨대를 꽂아가지고 빨아 당기는 거예요. 빨아 먹는다. 그게 이제 설기죠. 빨리는 입장에서는 설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빠는 입장에서는 설기를 시키는 거고, 설기 당하느냐 설기하느냐, 빠는 놈은 이제 설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편인은 관을 빨아먹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틀린 말은 아니죠. 어떤 의미로든 관을 땡겨 오려고 하는 부분이니까. 이 편인들이 또 애교가 또 많습니다. 애교라든지 관을 아주 잘 움직이죠. 이렇게 저렇게 잘 꼬시기도 하고. 단순히 식신상관의 애교하고는 좀 다른 게, 그냥 자기가 좋아서 본능적으로 하는 거하고는 다르게 인성이라는 거는 관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근데 정인이라는 것은 자기 영역 안에 있는 이 관을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꾸준히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했을 때 편인은 좀 특화되어 있죠. 뭔가 자기 필살기 같이 정말 중요할 때 뭐 이벤트를 해준다든지 신경을 쓰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편인만의 그런 매력이 있다. 또 나름대로 좋고 나쁜 점, 뭐 장단점이 있죠. 그래서 이런 정관하고에 관련된 편인이다. 관이 설기당한다. 설기당한다지 당해서 결국에 무조건 좋다 나쁘다 이건 아닙니다. 이게 관이 좀 문제가 많았던 관이다. 그럼 기운이 좀 설기됨으로 인해서 편인으로 소통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정상적인 관이다. 그냥 잘 작동되고 있었다. 그러면 이런 을사년의 을목의 몸으로 인해서 관의 형태가 좀 변질될 수가 있겠죠. 관이 좀 예전과는 좀 다른 형태의 이 정관이 작동이 될 수가 있다. 이런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을목이 그냥 혼자 온 게 아니라 사화를 대동해서 왔죠. 사이 충을 때립니다. 육충을 때리게 되죠. 역마살이 되고요. 지살끼리 충하는 이 생지충들은 다 역마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역마지다라는 것은 오리지널 역마가 되려면 충의 관계로 있어야 돼요. 충의 관계로. 인신충이든 사이충이든. 그러면 이런 해월 정화 같은 경우에는 사화가 와가지고 역마살, 충을 하는 거죠. 사이충으로. 정관해수가 자극을 받아서 이제 충돌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상실을 하거나 발전한다 이런 겁니다. 정관의 기능이 이 겁재, 사화하고 충돌을 해서 둘 중에 하나는 깨지는 거죠. 근데 월지를 장악하고 있던 해수가 좀 더 강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화가 올 때 이걸 지원해주는 오화가 있든 천간에 또 병화가 있든 뭐 이런 식으로 세력을 장악하고 있다 이러면은 이제 해수도 만만치 않게 당하겠죠. 뭐 토가 있어도 그렇고요. 그런 힘의 세기를 좀 봐가지고 정관이 얼마나 압박을 받는지 이런 걸 좀 봐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을사년은 정화한테는 개인적으로 좋아지는 운이에요. 좋아진다는 거는 내가 힘이 들어온다. 그런데 정관을 쓰던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는 정관은 반대로 텐션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히려 관한테 의존했던 정화 일간이다. 그러면은 의존이 아니라 오히려 관한테 가서 내가 제안을 한다든지 오히려 좀 관을 케어해주는 이런 부분이나 아니면 뭐 관계가 안 좋다. 그럼 뭐 관계를 끝내거나 뭐 뛰쳐나오거나 뭐 싸움을 하거나 뭐 이럴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얼마나 내가 관과의 관계를 잘 조율하는지 이런 거를 좀 보는 겁니다. 정관해수 충에 대한 것이 있다고 해가지고 뭐 그렇게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이런 가능성이 있다 하지 충이 없어도 뭐 가족들 중에 누가 한 명이 뭐 돌아가시거나 뭐 죽는 경우도 있고 충이 있다고 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꼭 모든 사주에 이런 충만이 우리를 막 엄청 사주를 뒤집어 엎고 막 그럴 것 같지만 의외로 충이 아닌 다른 걸로도 큰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고 충이 있는 운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진짜 별 볼 일 없는 아무 일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 글자가 어쨌든 움직일 때 한번 우리가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으니까 이제 그 정도로 단도리를 치는 거죠. 충돌해서 기능의 상실이나 뭐 발전 뭐 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 겁재로 인해서 관이 발전한다. 그러면 겁재가 희생을 해주는 거예요. 나 대신에 누군가 총대를 메고 싸워주는 거죠. 아니면은 대신 잘려주든가. 아니면은 누군가가 추천한 자리에 내가 대신 가가지고 좀 레벨업이나 업그레이드가 되든가. 이럴 수 있겠죠. 관이 발전하는 거니까. 그럴 때는 오히려 요런 때 승진을 하거나 변동사항이 더 좋은 쪽으로 좋은 자리로 갈 수도 있습니다. 충이라고 해서 무조건 결과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이게 겁재의 희생으로 인해서 내가 잘 풀리는 그런 케이스로도 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자월정화 평관격으로 볼 것 같으면은 이거는 이제 을목 7살패인의 구조가 되겠죠. 그러니까 해월정화는 정관패인인데 자월정화는 7살격 평관격이라 7살패인의 구조를 갖고 있다. 평관도 그렇고 정관도 그렇고 정관패인이나 7살패인은 오리지널은 정인으로 하는 게 맞아요. 정인으로 해야지 일간한테 정당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편인은 나한테 정당한 게 아니다. 정당한 게 아닌데 어쩔 수 없이 내가 그걸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을목을 의식하고 이거 어떤 방식으로든 정화가 을목을 챙겨야죠. 이 편인을 가지고 설기를 시켜가지고 어쨌든 생을 받아야 되니까 뭐 아무리 습을 상정이라도 뭐 있으면 써야지. 어떻게 뭐 왔다 갔다 뭐 재활용 센터에 갖다 맡길 수도 없고. 그래서 이 7살 페인이라도 쳐가지고 자격으로 승화시켜야 되는, 그러니까 뭐라도 해는 그런 운이 됩니다. 근데 좀 번거로움은 따르죠. 이게 7살을 움직여가지고 내가 편인으로 먹어야 되는 거니까 과정이 좀 번거로울 수가 있어요. 번거롭고 피곤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지지로 볼 것 같으면은 겁살이죠. 겁살. 신자진의 사유축 운동이니까 겁살. 이거는 이제 확실한 스폰서, 든든한 백. 요런 게 있지 않은 이상 나대지 마라. 움직임에 신중할 것. 이런 자월 정화 같은 경우는 이제 월지가 편관이기 때문에 이거 움직일 때 신경을 많이 써야죠. 원래 편관격들은 손에 한번 보면은 좀 와장창 묻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편관격이든 일지 편관이든 해당 이제 근무하실 시점마다 좀 다르긴 한데 이러한 또 겁살운이 왔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이 편관이 움직이기에는 쉽지가 않으니까 또 적응했던 것을 얼마나 바꿔야 되는 상황인가 이런 거에 대한 타당성도 좀 있어야겠죠.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든든한 백이나 이런 스폰서 그러니까 얼마나 있는지 그걸 좀 봐야 한다. 움직임에 신중할 것. 그래서 이런 겨울생 정화 관에 의지하고 또 관 때문에 죽고 살고 울고 웃고 많이 그렇기 때문에
편인운에 이렇게 많이 동합니다. 천간에 편인운에. 갑진년이라고 하는 정인의 운에는 동하는 것보다도 내가 할 일이 많은 부분이라고 하면요, 편인운에는 확실히 자리의 변동이라든지 움직임의 진폭이 갑진년보다 더 크게 일어나요. 물론 힘든 거라고 따지면은 갑진년보다는 그렇게 막 더 힘들고 이러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변동 상황에 대한 것들은 이동수는 좀 크게 일어나게 좀 볼 수가 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중에 또 안 그런 분들도 있을 거고, 누구는 뭐 갑진년보다 을사년이 더 힘들다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갑진년은 일단 여러 가지로 결과가 잘 안 나오는 부분인 건 맞으니까 좀 답답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해자월까지 알아봤고요. 진술충미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술월 정화는 이제 잡기 상관격이죠. 월지가 상관으로 되어 있는 잡기 상관격이고, 잡기라는 거는 잡된 기운이다, 이 진술충미가. 그래서 섞일 잡자에 기운기자를 써가지고 잡기 상관격이고요. 이게 상관격, 식신격 다 진로와 관련된 격국이죠. 진로, 내가 하고 싶은 일, 내 기운을 빼내서 뭔가를 연구하고 몰두하고 내 자체와 관련 있는 그런 끼와 재능, 뭐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럴 때 이제 인성이 투출했다, 그러면은 갑진년하고 을사년 이렇게 비교해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상관격의 경우에는 갑진이 좀 더 크게 동하겠죠. 갑목이 진술토를 극해서 상관패인을 치니까 경인운에 좀 더 크게 동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을목의 경우에는 특히나 이 진월 정화라고 했을 때 진중에 을목이 이제 투출한 거죠. 그러니까 이 편인에 대한 부분이 좀 크게 동합니다. 관련이 있으니까 뭐 묘월 을목도 될 수 있고, 뭐 이따가 하게 될 미월 을목도 되고 진월 을목도 되고, 이런 것들이 내가 과거와 관련된, 그리고 한 번쯤 생각했던 계획이나 사람과 관련된 일,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어쨌든 이 편인을 가지고 뭔가 하나를 시도해 본다든지 진로 변경이나 뭐 부모라든지 윗사람의 도움, 이런 걸 좀 받을 수도 있는 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받는다는 아니고 그런 도움이 하여튼 필요한 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도움이 필요하다, 도움의 손길. 그리고 이제 사화 같은 경우에는 진토 기준에서는 이제 겁살이 되겠죠. 겁살도 되고, 이제 술토 기준에서 망신살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은 이 술토 같은 경우에는 정화에 일단 착근지가 돼 있죠. 술 중에 신종모가 있으니까 착근지가 되는 상태에서 이제 을목이 따라온 거죠. 을목이라고 하는 편인이 따라 붙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힘들겠죠. 자기한테는 뿌리가 있는데 을목한테는 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편인하고 이 상관하고 따로 노는 이런 이제 느낌을 좀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럴 때는 이 편인에 대한 것이 얼마나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진토는 그나마 진중에 을계무가 있어가지고 을목과 연관은 돼 있기 때문에 생뚱맞진 않아요. 근데 술토에는 착근지가 없기 때문에 자꾸 을목에 대한 이 편인을 생각을 하면 뭔가 좀 충돌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부모나 윗사람의 도움이나 아니면 내가 시작할 때 얼마나 순조롭게 움직이는지, 이런 거를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진토 기준에서는 겁살이니까 빠르게 움직이는 흐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빠르게 움직이는 흐름, 또는 이동수와 관련된 부분에서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계속 바꿔가면서 갈아타는 그런 부분으로 좀 생각을 하는 부분이 이제 겁살에 대한 거고요. 이제 술토 기준에서는 이제 망신살이 되겠죠. 술토 기준에서 망신살이 된다. 그러면 이제 망신살이니까 당연히 술토 입장에서는 이 을사년을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좀 반가울 수도 있는 반면에, 너무 성급하게 일을 막 추진을 하고 사업 자금을 좀 몰아넣고 뭐 이럴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단계별로 할 필요가 있다. 이게 또 사술이 원진 기문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술월 정화 또는 술토가 있는 정화분들은 을사년에 이거 원진 기문을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요럴 때마다 심리적으로
좀 피곤한 일에 엮일 가능성이 높고 사람도 아주 진상들을 많이 만납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때보다도 조심하셔라.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만큼 기대가 크고 또 환경도 시작은 나쁘지 않아. 어느 정도 기대도 되고.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잘못 엮여가지고 이제 피 보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수를 잘 보셔라. 근이 들어와서 상관이 강화된다. 이게 겁재 근이죠. 그러니까 겁재가 상관을 대신 생해주는 거예요. 이게 긍정적이면은 이 상관이 이 겁재가 상관을 생해줌으로 인해서 내 진로가 알아서 풀리고 열리는 이런 기대를 할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진로가 나눠진다고 하면은 이거 좀 싸움 같은 게 날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겁재하고의 관계를 잘 좀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주변 사람들이 거의 재산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겁재라고 하는 주변 사람들, 인프라, 다양한 기회 같은 것들, 이런 거를 내가 이제 쓰는 부분이니까 그거에 따라서 강화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진술토 자체가 정화한테 이 설기가 좀 심한 반면에 또 을목이 가세할 때 얼마나 좀 버티는 힘이 있는지 이런 게 좀 중요하고요. 건강적으로도 좀 조심을 많이 해야겠죠. 진월 정화든 수월 정화든 건강적으로 설기를 좀 조심해서, 특히나 머리 쪽, 뇌나 머리, 갑상선, 그리고 각종 뭐 혈관 질환, 신경 쪽 이런 걸로 해가지고 조심할 필요가 있다. 자, 진술월까지 알아보셨고요. 충미월 정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미월 정화. 이게 상관격한테는 편인이 그래도 어떤 흉작용을 무조건 한다 라기에는 뭐 오리지널 상관페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관페인적 속성을 띠기는 하는데, 식신격의 이제 문제죠. 을목이 오면은 편인 도식이 일어난다. 식신의 안정성을 일부 포기하고 전문성으로 갈아타는 모습. 그러니까 식신은 원래 안정감이 기본입니다. 자기가 딱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게 그의 식신이에요. 그런데 편인은 그걸 거부하고 울타리 밖을 뛰쳐나가는 게 편인이죠. 재밌는 거 하겠다고. 어? 너네들은 그 우물한 개구리 속에서 살아라. 나는 모험을 떠나겠다 하면서 뛰쳐나가는 게 편인이죠. 근데 운 좋은 편인은 세계 일주를 하고 돌아오는 반면에 운 나쁜 편인은 울타리 벗어나자마자 늑대한테 잡혀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 편인이 과연 무모한 편인이냐, 아니면 그래도 나름 모험적이고 안정성을 지향한 다양한 경험을 내포하는 그런 편인이냐, 이거에 따라서 성패가 갈리겠죠. 편인 도식이라 해가지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나쁠 가능성이 좀 있다 이거지. 특히나 식신격에는 편인 도식이 아주 치명적이죠. 원래는 사실 안 좋은 건 맞아요. 다른 격보다도 식신격에는 편인이 아주 치명적이죠. 그러니까 왜 치명적이겠어요?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 있다 이거죠. 식신격이 편인이 사주 원국에 있다 이러면은 그 가족들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케이스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랄지 흐름들이 좀 따라오는 거니까, 가족과 관계된 문제 아니면은 문서로 인한 피곤한 상황 이런 게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 편인 도식의 여러 가지 모습들. 그런데 이제 축토는 을목에 뿌리가 없고 미토에는 이제 해묘미 삼합을 하기 때문에 을목에 뿌리가 있죠. 미중의 정을기에서. 요게 이제 편인 도식이긴 하지만 이 미토는 을목을 오히려 지원을 해줘요. 해묘미 운동을 하니까. 그러니까 식신의 성향을 갖고 있지만 을목이 튀어나오면은 얼마든지 지원할 마음이 있는 그런 식신이죠. 그러니까 참 알다가도 모를 식신이 미월 정화, 이런 뭐 정미일주라든지 이런 미토는 은근히 편인을 지원을 하고 있다 이거죠. 편인 도식이 아니라 이거는 오히려 편인이 식신의 탈을 쓴 뭐 이런 부분이라고 봐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식신이지만 이제 편인성이 굉장히 좀 강하다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피해 같은 게 조금 덜하다든지 이런 편인에 대한 기질을 더 지원해주는 계절이 축월보다는 미월이 좀 더 강하다. 그러니까 언제든 편인으로 바로 갈아타는 거죠. 전문성. 나한테 어떤 기회가 왔다.
그 필살기를 장착할 시기가 왔다, 때가 왔다, 이러면은 바로 이 편인을 쫓아가는 거죠. 반면에 축월은 본인이 가지고 있던 상황이랑 비교를 하는 거죠. 어떤 게 더 괜찮은 건지. 계산적인 측면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편인하고 식신하고 계산적인 측면으로 따라오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 편인을 무조건 받아들이기에는 식신을 고수하는 거죠. 왜냐면 얘는 사유축 운동을 하는 애기 때문에. 얘는 해묘미라서 운동권이 같아요. 목이랑 큰 차이가 없다. 그런데 축토는 사유축이기 때문에 전문성보다도 내가 지금 결과를 낼 수 있는 현실 가치를 좀 생각을 하는 거죠. 해묘미는 일단 전문성, 내가 오래 좀 써먹을 만한 가치, 주특기 이런 거라고 하면, 사유축은 시장에 얼마나 좀 통용이 가능할 만한 재화의 가치가 있느냐 이런 거니까. 보통 이제 금과 목의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유축은 금이고 해묘미는 목이니까. 그러면은 이제 금에 대한 부분은 밖에 나와 있는 거예요, 가치가.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라든지 부동산이나 뭐 주식이 됐든 그런 가치를 가지고 판단하잖아요. 언제는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근데 이거 목에 대한 거는 인성적 가치니까 내 안에 있는 스스로의 모습인 거죠. 내 자신의 모습. 그러니까 이러한 축토하고 미토가 서로 같은 식신 같지만 얘는 사유축 운동을 하고 얘는 해묘미 운동을 하기 때문에 완전히 천양지차입니다. 완전 달라요. 계절도 축월이면 겨울이죠. 미월이면 여름이고. 완전히 다르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다르다. 진월, 수월도 마찬가지죠. 봄, 가을이죠. 그러니까 이 편인을 좀 반기는 쪽이 이제 미월이란 얘기죠. 그리고 미월은 또 정화의 착근지도 되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뭐가 더 좋다 나쁘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구조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축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을목을 조건적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필요하다 싶은 거는 받아들이고 뭐 아닌 거는 일단 잠깐 대기하면서 좀 걸러서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더 꼼꼼하고 까탈 수 없다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러한 구조에서 이 서화를 만났다고 하면은 이제 축 기준에서는 지살이잖아요. 지살이니까 당연히 축토에 힘이 들어오겠죠. 이 재성에 대한 파워가 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치를 어느 정도 조금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 미토 기준에는 이제 사화가 역마살이 되죠. 해묘미 운동을 하는 기준에 사유축이 들어온 거니까 역마살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미토 기준에서는 이제 다양하게 이제 움직일 일이 생기는 거고요. 축토 기준에서는 마땅히 또 움직일 일이긴 하지만 파워가 들어오는 쪽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행근이 들어왔기 때문에 식신 활동이 강화된다. 어쨌든 사오미든 아니면 사유축이든 결국에는 뭐 삼합이나 방합의 그런 차이잖아요. 사오미 내지는 사유축이니까. 사화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어쨌든 화생토의 부분을 담고 있고, 식신이라고 하는 진로에 대한 게 조금 더 부드러워진다 이런 거죠. 사화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부드러워진다, 좀 따뜻해진다. 그래서 을목을 대하는 자세에 미월하고 축월 이렇게 좀 분류를 해드렸고요. 다양하게 전문성으로 갈아타는 이 모습을 좀 보시면 되겠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을사년 신수 정화일간 을사년에 대해서 다양하게 알아봤고요. 관성이 하여튼 좀 중요한 코드가 됩니다. 관성에 이제 의존하는 시기에서 벗어나는, 독립하고 독자적으로 움직이고 이제 본인의 뜻과 기운을 펼치고, 이제는 뭐가 됐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 힘으로 뭔가를 좀 보여주고 결과물들을 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운들을 좀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상황이나 기회 같은 것들, 얼마나 새로운 인연들이 또 찾아오고 함께 잘 적응하면서 관계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안정감과 소속감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가족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상기해 볼 만한 운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갑진년 어쨌든 간에 다양하게 설기 당하고 간목 정인이 뭐 생조를 해준다 하지만 또 이게 항상 말씀드렸죠. 만만한 정인이 아니다. 정화가 또 소화를 할 수 있어야지 그게 문서로 작용이 되고, 시작할 때 모든 편리함은 가족이나 도와줄 수 있는 어른이라든지 선생님이라든지 그런 시작의 출발이 좋아야지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좀 여의치 않다라고 했을 때는 갑진년 자체가 좀 버겁고 힘든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 싶은 거죠. 그래서 같은 화일관이어도 병화일관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정화일관은 계속 끝없이 불을 지펴줘야 되는 땔감 같은 간목의 존재가 있어야 하는데, 그 간목의 존재 역시도 경금이라고 하는 정제로 얼마나 좀 실용 가치를 갖고서 이렇게 적응을 하고 사용을 하는지, 이런 걸 좀 볼 필요가 있겠고요. 다양한 계절의 흐름에 따라서 쓰임이 다릅니다. 그래서 갑진년 한 해도 참 고생 많으셨고요. 을사년 또한 뭐 만만치는 않을 텐데, 그래도 갑진년보다는 조금 더 많이 웃을 수 있게 좋은 일 많이 생기시길 바라면서, 저는 오늘 정화일관 신수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